첫 번째 부분, 아침 통증의 원인. 계란과 식단 조합의 문제. 아침에 다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붓고 이유 없이 뻣뻣한 느낌으로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분명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계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과 잘못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만성 염증과 다리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노년층이 계란을 섭취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할까요?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B10D, 그리고 콜린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해서 흔히 슈퍼푸드라고 불립니다. 에너지 생성, 근육 회복, 뇌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소화 능력이 느려지면서 특정 음식 조합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특히 계란과 특정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몸속에서 조용히 염증 반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무릎이나 발목이 붓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염증은 단지 통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움직임의 제약, 관절염 악화, 신경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일상적인 활동마저도 위협받게 되죠. 이제부터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6가지 음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무심코 드시던 조합이 몸에 조용한 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혹시 개선이 필요하다면 초라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가공육, 아침에 익숙한 조합이 만든 위험. 1.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많은 노년층 미국인에게 아침에 지글지글 구워진 베이컨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위로가 되고 일상의 루틴이며 추억이 담긴 음식이죠. 계란 옆에 햄이나 소시지가 곁들여진 식단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평범한 아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조합이 무릎이 붓고 관절이 굳고 다리가 아파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포화지방, 인공보존제, 질산나트륨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은 심장에도 해롭지만 특히 60세 이상에게는 전신염증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이러한 성분들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이 이미 느려진 하체 관절과 근육에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계란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계란 자체는 영양가가 높지만 유황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이 가공육의 질산염과 만나면 혈중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과 유사한 통증, 발적 부기 등이 특히 무릎과 발 부위에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이후 또는 하루 중 늦은 시간에 통증이 나타나지만 원인을 아침 식사와 연결짓기 어려워서 더 위험합니다. 이러한 조용한 염증은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이동 능력을 떨어뜨리고 낙상 위험을 높이며 지속적인 고통으로 인해 정서적 피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븐의 풍미가 여러분의 자율성을 천천히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베이컨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싶어질 때 그 대가가 무릎 통증일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수년간 계란과 함께 먹어온 평범한 토스트 한 조각도 사실은 불씨를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시청 중이라면 영상이 도움이 되었는지 첫 번째 댓글에 알려주세요.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흰빵, 베이글 머핀. 달콤한 위로가 만드는 통증. 흰빵, 베이글 머핀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계란 옆에 구운 토스트, 한 조각 버터를 바른 베이글 부드러운 머핀. 이런 아침 식사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고 따뜻한 위로입니다. 편안함, 단순함, 그리고 집 같은 느낌을 주는 음식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지 익숙함만으로 식단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관절 다리 그리고 활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흰빵 베이글, 머핀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자연 섬유질과 영양소가 제거되어 있습니다. 섭취하면 급격히 당으로 변하면서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몸은 이 혈당 상승을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면역 시스템을 작동시켜 염증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무릎, 발목, 발 등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염증 신호는 관절의 연조직을 서서히 약화시키며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합니다. 노년기에는 대사 기능과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 때문에 급격한 혈당 변화는 더욱 위험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다리 근육의 염증을 고착화시키고 걸을 때마다 불편한 피로 통증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계란처럼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소화 속도가 더욱 느려져 장 속 염증이 심화되고 이 염증이 혈류를 통해 이미 약해진 관절로 전달됩니다. 결국 관절염이나 노화로 약해진 부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푹신한 흰빵 한 조각과 스크램블 에그가 무해해 보일지 몰라도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고 저녁에 발이 붓는 원인이 바로 그 조합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의 원인이 접시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라면 많은 분들이 계란 위에 뿌리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치즈는 괜찮을까요? 다음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즈. 녹은 치즈가 부르는 조용한 통증 3. 치즈. 특히 녹이거나 가공된 치즈. 따뜻한 치즈 오믈렛 또는 스크램블. 에그 위에 사르르 녹아내린 치즈. 정말 만족스럽고 부드러운 조합이죠. 치즈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오랫동안 위로와 익숙함을 주는 식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추가 재료가 여러분의 일상 속 관절 통증과 뻣뻣함의 숨은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염증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아침 식사로 자주 사용되는 가공치즈에는 관절과 근육을 자극하는 성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체 쪽 관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장 건강도 점차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가공치즈에 포함된 포화지방 화학 첨가물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은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소화 효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거운 음식은 체내에서 소화되기 어려워 계란과 치즈의 조합은 위장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며 몸에 무리를 줍니다. 결국 우리 몸은 이 부담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염증 반응을 보내게 되며 이는 종종 식사 후 발목이 뻣뻣해지거나 종아리가 아프고 무릎이 붓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통증은 단지 걸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감과 자율성마저 서서히 잃게 만듭니다. 정원 가꾸기나 우체통까지 산책하는 작은 기쁨조차 힘든 일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원인이 위로를 가장한 아침 식사 속에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치즈뿐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건강에 좋다고 여겨졌던 일부 채소들 역시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채소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면 첫 댓글에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지과 채소, 고추, 감자, 토마토가 관절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과 채소, 고추, 감자, 토마토. 우리는 평생 동안 채소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채소는 건강에 이롭지만 모든 채소가 노년기의 몸에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관절이 약하거나 뻣뻣한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자가지, 파프리카, 토마토 등은 대표적인 가지과 채소, 나이트쉐이드입니다. 색감이 밝고 영양가 있어 보이며 오믈렛이나 아침 식사에 자주 곁들여지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친숙한 채소들이 실제로는 다리, 무릎, 발의 관절 통증을 유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과 채소에 들어있는 솔라닌, 소라민에이라는 천연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고 신경 기능에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과 신장 기능이 약해질 경우 이러한 성분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솔라닌이 몸 안에 축적되면서 연조직을 자극해 뻣뻣함, 붓기, 따끔거림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경통이나 관절염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특히 아침 시간이나 식사 후에 무릎이 더 뻣뻣해지고 다리가 무겁거나 발이 점점 더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과 채소니까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일 아침 가지과 채소를 오믈렛에 넣어 드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 안에서 이상적인 염증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노화로 인해 염증에 취약해진 몸이 이 음식 조합으로 인해 과부하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이렇게 생긴 만성 통증은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수년간 축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오믈렛 속 토마토 몇 조각이 밤늦게 찾아오는 다리 통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 몸은 그것을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관절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채소의 종류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아침의 달콤한 요소들, 과일 주스나 잼 한 스푼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탕, 잼 케첩 주스가 관절을 해치는 이유 알려. 설탕 잼 젤리, 케첩당이 첨가된 음료, 아침 식탁, 위 작은 오렌지 주스 한 잔, 토스트에 바르는 잼 한 스푼 계란 위에 살짝 뿌리는 케첩. 이 모든 것은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에겐 작은 보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에는 아주 적은 양의 당이라도 생각보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통증은 단지 혈당 수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다리에 실질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설탕을 처리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췌장 기능이 약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며 과거에는 괜찮았던 달콤한 간식이 이제는 몸에 부담이 됩니다. 설탕이 혈액에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혈당 급증과 인슐린 반응은 혈관과 관절 주변의 민감한 조직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화 반응, 질라이케이션이 발생하여 당분이 체내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고 연골을 손상시키며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하체 부위, 다리와 발 쪽에 그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은 종아리에 불타는 듯한 토종 발끝의 찌릿함, 무릎의 뻣뻣함이 아침에 먹은 잼 한 스푼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분은 단순히 달콤한 유혹이 아닙니다. 특히 당뇨병 당 전 단계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에겐 조용한 적과도 같습니다. 회복 속도를 늦추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작은 통증조차 오래가게 만들죠. 달콤한 음료가 가져오는 고통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당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가 매일 아침 건강한 대체제라고 생각하며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버터 대용품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그 치명적인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린. 건강을 위한다며 선택한 대체품의 배신 6. 인공 버터 대체품 또는 마가린. 오랫동안 우리는 마가린은 버터보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심장 건강에 더 안전한 선택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권했고 선한 의도로 많은 어르신들이 버터 대신 마가린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과학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린과 인공버터, 대체품은 특히 트랜스지방 트랜스팻과 경화유,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오일스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가장 위험한 아침 식품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과 함께 조리될 때 그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지방의 종류에 민감해집니다. 세포는 더 섬세해지고 관절은 더 취약해집니다.
마가린은 제조 과정에서 지방 구조가 변형되어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형성됩니다. 이 성분은 많은 나라에서 이미 사용이 금지된 성분일 정도로 유해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며 염증을 조절하는 신체 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특히 빵에 발라 굽거나 계란을 튀길 때처럼 열을 가해 사용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관절 내 콜라겐을 손상시키고 다리 쪽 혈류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종아리 통증, 발저림, 무릎 쑤심, 심지어 갑작스러운 쥐경련까지.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나 순환 장애로 여기지만 실제 원인은 아침 식사용 기름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피해가 천천히 누적되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걷고 싶은 몸, 넘어지지 않는 안정감, 지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제 음식이 어떻게 우리를 조용히 해치는지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계란이라는 익숙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포기하지 않고 염증 없이 즐기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보다 안전하고 현명한 계란 섭취 방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왜 노인은 이런 음식 조합에 더 취약한가? 조용한 염증이 일으키는 삶의 변화. 7. 노인이 이런 조합에 더 민감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위험이 경고와 함께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특히 건강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들은 천천히 조용히 습관처럼 스며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간 아침마다 반복해온 식사 계란에 토스트 베이컨 치즈 혹은 잼 한 스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안정감을 주는 조합이죠. 하지만 이 조합이 60세 이후의 몸에는 만성 염증이라는 조용하고 오래가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단지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의 제한 자율성, 상실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니라 나이든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기관이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으며 화학물질, 지방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40대에는 별 탈 없던 음식 조합이 70대에는 며칠씩 지속되는 통증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 조합은 혈당 요산 염증 물질을 동시에 자극하여 우리 몸속 연조직과 관절을 공격하는 일련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고통이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식사 후 발끝이 찌릿하고 무릎이 쑤시고 아침에 몸이 굳어 있어도 그 원인을 음식과 연결시키지 못한 채 단순히 노화로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원인은 우리 접시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예전에는 고통을 줬던 음식들이 이제는 회복과 치유를 돕는 음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계란과 따뜻한 아침 식사는 여전히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곁들이는 것만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단 한 입, 단 하나의 조합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계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먹는 방법. 8. 노년기에도 계란을 먹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란은 세월을 넘어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익숙하고 영양가 높고 조리도 간편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계란은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의 식단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며 에너지 생성 근육 강화 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가득한 계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음식이죠. 하지만 어떻게 요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계란이 여러분의 관절을 돕는 음식이 될지, 통증을 부르는 음식이 될지는 바로 그 조합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계란과 함께 먹기 좋은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시금치, 케일, 아루굴라 같은 녹색잎 채소는
올리브유에 가볍게 볶으면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화된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풍부한 항산화 물질을 공급합니다. 아보카도는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심장에 좋은 지방을 제공하며 관절 건강에 유익합니다. 가공 치즈 대신 활용하면 맛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고구마나 퀴노아는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섬유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공급해 에너지를 오래 유지시켜주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계란은 삶거나 찜으로 익히거나 올리브유 또는 코코넛 오일에 약하게 구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이나 인공 버터를 넣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희생이 아니라 미세한 개선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인 것이죠. 맛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다리, 무릎 자율성을 지키는 선택일 뿐입니다. 음식은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건강한 선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투자입니다. 내일 아침의 통증이 아니라 내일 아침의 평온함을 위한 작은 약속입니다. 음식은 메시지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인생을 바꾸는 선택.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음식은 메시지입니다. 몸에 말을 겁니다. 때로는 염증을, 때로는 회복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을 음식이 먼저 전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사랑해온 음식들, 베이컨 흰빵, 치즈잼 케첩, 달콤한 주스, 이 친숙한 것들이 지금 우리의 관절과 다리에 조용한 고통을 안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익숙함은 때로는 위험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맛이 익숙하다고 해서 몸에 안전한 것은 아니며 입맛은 진실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음식이라는 것을 과거와 미래가 대화하는 도구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한 끼 식사가 내일의 나를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선택은 침대 머리맡에 약을 줄일 수 있고 왜 이렇게 아플까? 라는 질문 대신 오늘은 기분이 좋다는 말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를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회복의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다리 통증 관절, 부기 움직임 둔화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계란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계란과는 여전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함께 먹는 것만 잘 고르시면 됩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내 다리, 무릎, 허리에 보내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나는 여전히 자유롭게 걷고 움직이며 살고 싶다고. 그리고 그 힘은 지금도 여러분의 접시 위에 있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그 이상이든 말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자유롭게 더 진실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배워갑시다. 어르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팁이나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라고 써주세요.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도 소중히 듣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상이 더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온전히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음식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노화된 몸을 위한 조용한 치유자, 무가당 그릭 요거트. 나이가 들수록 세포 하나하나, 장기 하나하나를 치유하는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현대의학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주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아침 식사부터 자연스럽고 간단한 방식으로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지만 매우 강력한 건강 동반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유제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노년기의 균형과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유산균 칼슘, 단백질 한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만성염증 약해진 뼈장,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처방전보다 부드럽고 효과적인 음식 속 치료제입니다. 먼저 소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장 안에는 다양한 유익균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장내 미생물 군집이라 부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무너지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로 복부 팽만함, 변비 혹은 면역력 저하가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릭 요거트에는 이러한 장 환경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살아있는 유익균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소화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유익균들은 영양소 흡수를 높이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는 정신 건강까지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과 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릭 요거트의 효능은 소화기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성분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뼈 약화와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칼슘은 그릭 요거트 안에서는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은 형태로 존재합니다. 단백질 함량 또한 노파뼈 밀도 유지와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근감소증이 찾아오며 체력과 독립성이 약해지는 것을 막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릭 요거트가 더욱 놀라운 이유는 바로 조용한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용한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장병, 관절염, 알츠하이머 같은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릭 요거트는 설탕 함량이 낮고 자연 유래 한겸 지방이 풍부하여 몸속 깊은 곳부터 부드럽게 염증을 진정시켜줍니다. 그릭 요거트의 부드럽고 담백한 맛은 단순한 영양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매일 아침 이 한 그릇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안정과 정성의 신호가 됩니다. 마치 내 몸을 오늘도 잘 돌보고 있다는 작고 조용한 약속처럼 말이지요. 건강을 위한 대단한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 아침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아마시 한 스푼 또는 블루베리 한 줌을 더해보세요. 그 순간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염증을 진정시키고 장을 회복시키며 심지어 뼈까지 강화해주는 힐링 식사로 바뀝니다. 어떤 음식은 우리를 천천히 해치고 어떤 음식은 우리를 조용히 치유합니다. 다음으로 아침 식사에서 피해야 할 3가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탕이 많은 시리얼. 달콤하지만 건강을 조용히 해치는 시작. 선명하고 귀여운 상자에 심장 건강, 비타민 강화, 통곡물 함유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시리얼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 뇌 대사를 지키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단순히 당분이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 끼에 최대 30개 당분 미국 심장협회가 권장하는 하루 당 섭취량과 맞먹는 수치, 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화학 첨가물의 조합은 노화된 몸에 일종의 대사 폭풍을 일으킵니다. 혈당은 급격히 오르며 에너지가 잠깐 치솟았다가 곧바로 떨어지고 그 후 피곤함, 짜증, 과식 욕구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시적인 피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아침 식사는 매일 반복될 때마다 인슐린 민감도를 약화시키며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는 이미 65세 이상 미국인의 약 4분의 1이 앓고 있는 질환이지요. 뿐만 아니라 만성염증을 악화시켜 치매, 관절, 통증,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내장 지방의 축적을 촉진하여 뇌졸중과 인지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시리얼은 부드러운 식감과 작은 용량으로 인해 별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영양을 가장한 속임수입니다. 식이섬유는 거의 없고 몸에서 흡수하기 어려운 인공 비타민과 장내 균형을 해치는 향료들이 가득하죠. 소화력이 약해지고 약 복용이 복잡해진 노년층에게는 이런 시리얼이 변비 복부, 팽만감, 칼슘, 마그네슘, 흡수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 또 하나의 손실, 바로 감정의 균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시리얼을 선택하는 이유는 편리함이나 익숙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에너지 저하와 기분의 기복은 은근히 외로움이나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을수록 정서적 안정감과 활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침부터 몸과 기분이 무너지면 하루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시리얼을 먹는 그 몇 분이 단순히 설탕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체력과 기억력, 집중력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두 번째, 흰빵. 부드럽지만 뼈와 기억력을 약화시키는 아침의 습관. 흰빵 한 조각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추억과 위안을 줍니다. 토스트로 구워 먹기도 좋고 씹기도 편하며 오랜 시간 익숙한 아침, 식사의 기본이 되어왔지요. 하지만 그 부드러운 맛과 질감 뒤에는 노년기에 꼭 지켜야 할 신체 시스템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흰빵은 섬유질 비타민, 천연 오일이 제거된 정제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결국 남는 건 당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고혈당 전분뿐입니다. 아침에 이런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저하되어 피로감 폭식, 결국 제2형 당뇨병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흰빵이 미치는 영향은 혈당만이 아닙니다. 가장 눈에 띄는 손실은 바로 뼈와 뇌에 나타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은 인지 저하 및 기억력, 감퇴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는 몸속에 저강도 염증을 일으켜 뇌의 신경 전달과 기억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흰빵은 뼈 건강에 아무런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챙겨 먹는 것 같아도 뼈는 점점 약해질 수 있고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여성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인 영향입니다. 흰빵은 소화가 쉽고 연한 질감으로 인해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음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움이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약해진 느낌, 무기력함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식단이 무르고 허약하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가 몸을 강화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를 천천히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아침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만성 염증 심장질환, 기억력 감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미국 노인의학저널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 Society에 발표된 장기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병에 든 과일 주스. 조용히 노화를 앞당기는 달콤한 음료. 유리잔에 따라낸 사과 주스나 오렌지 주스 한 잔. 햇살 같은 색깔, 맑은 느낌,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주스를 활력과 건강 심지어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연결짓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엔 생각보다 훨씬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섬유질이 제거된 상태의 과당 프럭토스입니다. 과일을 짜내고 남은 액체는 간에 곧바로 강한 충격을 주는 순수한 당분 덩어리입니다. 병에 든 주스는 몇 분 만에 몸속에 흡수되어 혈당을 급상승시킨 후 급격한 피로감을 남깁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생과일과 달리 이 주스는 그저 빈 칼로리일 뿐입니다. 매일 병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며
이는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이 이미 이 질환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주스는 내장 지방을 늘려 심장병 인지 저하, 심지어 특정 암의 위험을 높이고 만성 염증을 조용히 악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와 관절염 등 노년기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죠. 그러나 병 주스가 가져오는 대가는 단지 혈당이나 지방만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주스는 건강에 좋은 선택이다 라고 믿고 오랫동안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된 정보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혼란감, 배신감은 결코 작지 않지요. 주스는 익숙하고 편안하며 간편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장기적인 활력과 집중력, 심지어 에너지마저 빼앗기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생과일 한 조각은 섬유질, 비타민, 포만감까지 제공합니다. 그러나 병 주스는 신진대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몸을 천천히 약하게 하며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더욱 가파르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질도 아니고요. 그러니 내일 아침 전에 무엇을 따를지 고민할 때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변화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피해야 할 아침 식품들을 정리했으니 지금부터는 그 반대로 65세 이후 몸이 진심으로 원하는 진짜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 그 첫 번째는 바로 통귀리 오트밀입니다. 심장과 뇌를 위한 부드러운 방패.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살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셀프 케어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통귀리는 심장뇌, 그리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뛰어난 곡물입니다. 특히 스틸컷 또는 롤드 오트스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섬유는 장 안에서 부드러운 젤 형태로 작용하며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포착해 배출시켜줍니다. 이는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우 중요한 작용이지요. 그러나 통귀리는 단지 심장만을 지키는 곡물이 아닙니다. 아침 혈당의 급등락을 막아주어 뇌의 기능도 안정시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염증을 증가시켜 인지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유발합니다. 귀리는 혈당을 서서히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줌으로써 집중력과 정신적 선명함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통귀리에는 철분, 마그네슘,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산소를 운반하며 면역력을 지탱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식사량도 감소해 이러한 미네랄이 결핍되기 쉬워집니다. 특히 혼자 사시거나 식사가 부실한 어르신들일수록 더 그렇지요. 아침에 귀리를 챙겨 드시는 건 단순한 한 끼를 넘어서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중요한 생리적 변화들을 정면으로 돌보는 영양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귀리는 감정적인 안정감도 함께 줍니다. 따뜻하게 끓인 귀리죽 한 그릇에 계피베리, 아몬드 우유를 살짝 더하면 그 순간은 마치 몸과 마음이 동시에 위로받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조용한 아침 루틴은 세상과 단절된 듯 단 고독한 일상 속에서 나는 소중하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줍니다. 그래서인지 하버드와 터프츠 대학교 연구에서도 귀리를 꾸준히 먹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계란. 몸의 힘과 뇌의 영양을 함께 책임지는 아침의 고전. 수십 년 동안 계란은 늘 우리 식탁 한가운데에 있어 왔습니다. 그저 익숙한 음식으로만 여겨졌던 계란이 사실은 65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강력한 핵심 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란 하나에는 고품질 단백질, 필수 비타민, 그리고 뇌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아주 정교하게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기력이 약해지며 쉽게 넘어지거나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죠. 계란은 특히 아침에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높고 몸이 단백질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계란 한두 개는 근육량 유지와 신체적 독립성 유지를 돕습니다. 하지만 계란의 진짜 힘은 바로 노예를 위한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노년층에서 가장 많이 부족한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콜린인데, 계란 노른자에는 이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입니다. 콜린 섭취가 부족할 경우 기억력 저하나 초기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들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계란에는 콜린 외에도 신경기능과 에너지 생산을 도와주는 비타민 B, D가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B, D 흡수가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만성피로, 균형감각 저하, 심지어 기억력 감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을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결핍을 자연스럽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눈의 망막에 축적되어 나이가 들수록 흔하게 발생하는 황반변성 노인성, 실명 원인 이리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분들은 알약보다는 자연식품, 즉 계란처럼 지방과 함께 존재하는 형태일 때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 연구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따뜻하게 반숙한 계란 하나는 단순한 아침이 아닙니다. 그건 몸에 대한 존중, 뇌에 대한 투자이자 스스로에게 보내는 오늘도 잘 살자는 메시지입니다. 계란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전통적인 음식이지만 지금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정직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릭 요거트. 조용히 염증을 줄이고 뼈를 강화하며 장을 치유하는 아침의 동반자.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그릭 요거트는 단순한 유제품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진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내 유익균을 회복시키고 한겸작용을 통해 만성질환의 근본을 진정시켜줍니다. 또한 설탕이 거의 없고 자연 한겸지방이 많아 염증으로 고통받는 관절 신경위장에 잔잔한 위로를 줍니다. 특히 칼슘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어 뼈를 튼튼히 하고 근육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노년기, 여성에게 더욱 중요한 요소이지요. 게다가 부드러운 식감은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어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식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한 그릇에 아마씨 한 스푼, 블루베리 몇 알을 곁들이면 어떨까요?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 몸을 회복시키는 작은 힐링 의식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장을 달래고 뼈를 지지하며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건강한 아침이란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어떤 음식을 입에 넣을지 선택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선택은 곧 우리의 심장 뇌뼈, 그리고 삶의 활력을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어쩌면 수십 년간 아침 식사를 똑같이 해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익숙함이고 사람답게 살아온 흔적이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몸은 40대, 50대 때와는 다른 필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기는 더 깨끗하게, 섬유질은 더 부드럽게, 단맛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엇보다 회복이 우선되는 영양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두렵거나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아침 식사에 작은 변화 하나로 더 가벼운 발걸음, 더 안정된 심장, 더 맑은 정신이 가능해집니다.
내일 아침 식탁 앞에 섰을 때 그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게 보내는 첫 번째 인사이자 하루의 방향을 결정짓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신은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끼로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나답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 저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작은 한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건 꼭 실천해보고 싶다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진심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부족했다면, 연령을 마음에 드셨다면 이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저에게 매우 소중한 길잡이가 됩니다. 건강한 삶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